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요즘엔 웰빙 시대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 뭐니 해도 건강한 먹거리겠죠. 특히 우리 선조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몸보신 이거 하나로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어떤 제철의 음식과도 궁합이 착착 맞는 마성의 음식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느낌 오시나요? 네. 예, 오세요. 뭐예요? 죽이요. 어떻게 짠 것처럼 이렇게 맞추시죠? 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현대판 웰빙 전도사 이명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인기가 많으시네요.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뭐 지인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예, 영상을 봤습니다. 보셨잖아요, 같이. 그렇죠? 예, 네. 뭐 죽기 살기로 네. 오죽하면 뭐 이렇게 뭐 기죽지 않고 네. 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영상에 나왔습니다. 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죽기 살기로 오죽했으면 뭐 죽입니다. 네, 죽입니다. 대표님을 보니까 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꾸는 산골소년 임영서입니다. 예. 자, 오늘 꿈꾸는 산골소년 네. 예, 임영서 대표님 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 죽이야기라는 오. 죽 전문점을 갖고 예. 프랜차이즈 사업을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해서 글로벌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대호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 거는 뭐 네.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죽에 얽힌 사연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사연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직업이 창업 컨설턴트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장사를 어디서 얼마에 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를 연구해서 강의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걸 해주거든요. 예. 2002년도에 우연치 않게 죽집을 하는 분이 컨설팅을 의뢰해서 네. 죽집을 컨설팅 해주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죽집을, 예. 그 죽집을 보면서 예. 이걸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예. 그 죽사장님한테 죽 사장님이라 하니까 뭐 이상하네요. 예. 네, 죽집이고, 예. 그 사장님이 네. 저를 죽을 갖다 프랜차이즈를 하게끔 허락해주면 예.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너무 정직하다고 젊은 사람이 딴 사람 같으면 뒤에 가서 해버릴 텐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예. 하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좀 많이 도와줬고요. 예. 네, 그래서 2003년도에 죽이야기를 론칭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죽 사장님을 통해서 어떤 죽의 희망의 기운을 담고 계시는 우리 사업 네.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남자 죽이야기 대표이사 임영서입니다. 오늘은 저 임영서와 제가 경영하고 있는 죽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낱낱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뒤쪽이 죽이야기 본사 사무실입니다. 이 공간을 잠깐 얘기 드리면 이쪽은 죽이야기의 마케팅, 경영 전략을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고요. 또 이쪽 슈퍼바이징이라 그래서 가맹점들, 전국에 있는 400개 이상의 매장들을 관리해주는 파트너들이 업무를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영업부서는 외근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뭐 중요한 서류도 있고 영업 자료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제 뒤쪽은 전국에 있는 지도를 갖고 있고요. 지도에 저희 가맹점이 들어갈 적마다 이렇게 빨갛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그 복지를 못 해주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고 그 메뉴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오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이곳은 주기야기 가맹점주들을 위한 조리교육 실습 장소입니다. 이 교육기간 동안은 음식의 전처리, 그러니까 식자재를 관리하는 방법부터 식자재를 다듬는 과정, 그리고 설거지,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요. 보통 5일 정도면 숙달대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보관해주는 창고입니다. 이 계약서 안에는 가맹점들과 이야기했던 부분들, 또 가맹점에서 클레임 왔던 부분들 문서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집 그러면 죽만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죽 외적으로도 비빔밥, 볶음밥, 식사류가 있고요. 다양한 음료나 그리고 과자 같은 이런 먹거리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기야기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항상 기쁨과 웃음을 주는 그런 매장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영상을 보니까 네. 정말 남다른 어떤 고수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사실 제가 죄송스러운 질문도 있고 연매출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연매출을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요. 네. 저희가 본사와 공장과 예.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가 네네. 매출을 다 나눠놨는데요. 네. 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예. 뭐 괜찮습니다. 예, 뭐 예. 투명하게 해야지 예, 오래 너무- 가니까요. 예, 너무 투명하신데요. 네.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2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죽 사업이 쭉쭉 뻗어갔잖아요. 네. 쭉쭉 뻗어갔잖아요. 그렇죠. 어떤 라임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예, 뭐 재밌지는 않았지만 이런 솔직한 어떤 대표님의 강연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궁금해지기도 하고 사실 물어볼 게 많거든요. 네. 예,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멋진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의 미래 성공 키워드를 저는 레저성으로 봤어요. 초기에 저는 주기야기의 창업 자금은 2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증금, 사무실 보증금 1,200을 빼니까 800만 원이 순수한 창업 자금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주기야기가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많은 그런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죽을 쓰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을 쓰시면 안 되겠죠. 저는 죽을 많이 써야만 잘 되는 사람이고 우리 주기야기 가맹점들은 또 죽을 많이 써야만 잘 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고향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성리 상촌이라는 곳인데 저희 집은 양평 읍내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고요. 아직도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현재 한 10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버스 안 들어가는 동네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깊은 산속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볼 수 있는 것은 늘 병풍처럼 가려진 산 그리고 빼꼼히 보이는 하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어쩌다가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양평군에서 저 비행기를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은 사건의 계기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난과 무식을 내 대해서 끝내겠다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그 인생의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그리고 일본 유학까지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그래서 장사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생태계가 있잖아요. 이런 생태계의 맨 꼭지점에 올라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항상 그런 걸 놓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과연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하면 위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대학교 때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프랜차이즈는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맨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야말로 제가 꿈꾸는 그런 생태계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일본 유학 때까지 장사를 하면서 제 돈과 제 노동력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경험과 노하우만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과 노동력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노동력과 자금력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업을 빠른 시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일본에서 유학할 때부터 한국에 가면 어떤 프랜차이즈를 할까 고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업이었습니다. 음식업의 미래 성공 키워드를 저는 레저성으로 봤어요. 이 레저성이라는 것은 사전적 어원으로 보면 여가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레저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난하고 없던 시절에는 싸고 양 많은 음식점이 많은 고객들한테 곽강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싸고 양 많은 음식점이 아니라 얼마만큼 고객한테 여유와 가치를 줄 수 있는 식당이 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건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미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음식업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죽을 접하게 되면서 죽이야말로 이런 레저성 음식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2003년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이야기가 이제 어떤 성장 궤도에 올라갔던 것은 제게도 좋은 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대에 웰빙 붐과 함께 같이 기류에 편승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야기가 한때는 2000년도 초에는 한 5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지만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으려면 첫 번째는 트렌드를 읽고 준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해보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객들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좁은 매장이었지만 이왕이면 좀 분위기도 큰 레스토랑 못지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연출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카페풍 죽 전문점을 지향했어요. 그 당시까지는 죽 그러면 저희 경쟁사들도 다 옛날 스타일의 약간 올드한 분위기의 그런 죽집이었지만 저희는 밝고 좀 깨끗하고 이런 분위기의 죽집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그 상품도 가능하면 고객들이 원하는 욕구에 맞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법과 상식을 좀 지키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비즈니스를 보면 이건 계약과 관련된 법입니다. 본사와 가맹점의 법률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1년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법적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저희는 12년 동안 하면서 부산에 있는 한 매장에 한 건의 법적 분쟁을 만 있을 뿐 거의 없었다는 것이 법과 상식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식적인 것은 음식점 장사하는데 누구나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런 자연적인 그런 식원자재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전복 같은 경우에 저희 많은 한국에 있는 죽집들이 수입산 전복을 써요. 그래서 수입산 전복을 갖고 올 때는 내장을 못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살만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가서 죽집에 가서 전복죽을 시키면 하얀 색깔이에요. 내장이 안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완도산 국내 전복을 해서 이왕이면 국내산을 쓰다 보니까 내장을 쓸 수가 있어서 저희의 전복죽은 푸르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식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고객들이 외면하지 않고 계속 곽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아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상품들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연구해서 계속 진보하고 변화하고 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쓰러지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기업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수없이 많이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죽이야기가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많은
그런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한 4,600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센 회사가 저희의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초기에 저는 주기하기의 창업 자금은 2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증금, 사무실 보증금 1,200을 빼니까 800만 원이 순수한 창업 자금이었어요. 너무 이 적은 창업 자금 갖고 해야 될 일들, 투자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비닐장판 깔아놓고 사무실을 처음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쟁사한테 많은 것이 뒤떨어졌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요즘은 마케팅 시대잖아요. 이 마케팅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필요한데 경쟁사들은 많은 돈을 줘갖고 BI라든가 CI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도면 3D까지 정말 이쁘게 만들어냈는데, 저는 제가 직접 색연필로 그려갖고 그걸 가지고 간판을 걸고 그러니 정말 이거는 초등학교도 안 되는 가게와 이쪽은 정말 인류대학교 나온 것처럼 현장에서의 차이점이 나다 보니까 그것이 매출의 차이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사업을 꿈꾸는 분들은요, 자신에게 포장하는 것을 아끼면 안 됩니다.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거에 화장값을 아끼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옆에 사람 남자들이 안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포장을 하는 돈은 아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에 갔다가 창업 자금이 적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안 해준 사람들만 제가 받아갖고 가맹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뒷골목에다 차릴 수밖에 없고 가게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맹점들을 이끌어갖고 이 강력한 경쟁자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가맹점과 소통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가맹점과 본사가 1년에 2번씩 공청회라는 것을 했어요. 2년 전까지.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하지만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비즈니스상 특성상 가맹점들이 단체로 모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본사들이. 근데 저희는 일부러 가맹점들이 모이게끔 공청회를 만들어서 본사를 공격해라. 그래서 본사가 깨지고 부서져야만 더 아름다운 조약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공청회를 만들어서 극복해서 있었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의 월급을 넉넉히 줄 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경험도 없고 어린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겪는 시행착오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제가 아는 지인들의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저는 밤새도록 부족한 영어 실력과 부족한 일본어 실력으로 일본과 미국에 가서 책을 사다가 그걸 다 번역해갖고 직원들한테 소비자 관리 이론이라든가 슈퍼바이징이라든가 마케팅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직원들이 지금은 성장해서 지금 대한민국 많은 프랜차이즈 중에 저희 주기하기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저는 우수한 그런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경험 없이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의 철학과 이념을 명확히 세우지 못했어요. 이 프랜차이즈는 급격히 성장해서 가맹점 수가 늘어나니까 정말 많은 사기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제안서, 사업 제안서를 갖고 와서 여기다 투자해봐라, 이거 어떠냐 해갖고 거기다가 투자하거나 하면은 100% 그것이 다 돈을 헛되게 쓰는 꼴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사업을 꿈꾸고 도전해 나가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괜히 어설프게 성공했을 때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기가 너무 이렇게 그쪽에다 쏠리지 마시고 내가 과연 가고자 하는 길에 철학과 이념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닌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 도전하는 것이 옳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남아있는 주기하기의 꿈은 저는 주기하기를 통해서 한식을 세계의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비즈니스 영토를 광개토대왕이 못 이룬 꿈을 제가 한식을 갖고 세계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꿈이에요. 두 번째는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하기를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섭취하는 내용물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기하기 두 번째 목표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기능성 죽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에게 좋은 죽, 암 환자한테 좋은 죽, 당뇨 환자에게 좋은 죽, 또 수능생들한테 좋은 두뇌 활력죽,
살찐 여성들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죽, 이런 기능성 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뭐 많은 노하우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꿈과 목표를 갖고 달려오다 보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꿈과 목표가 큰 분일수록 정상과 피크를 피크와 밸리를, 정상과 나락을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돼요. 그만큼 꿈과 목표가 큰 사람은 더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나고 나면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꿈과 목표를 세워서 그런 그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정말 보람이 있었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재상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이 다시 말했던 말이 있는데, 붕정만리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 붕정만리는 북해도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등 길이가 20m나 된대요. 근데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다 자라고 나면 나중에 붕이라는 새가 된답니다. 이 붕이라는 새는 한 번 날개질에 9마리를 날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장자가 그 제자들한테 하고자 했던 말들은 젊은 사람이 꿈을 이루면 젊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대한 꿈을 갖고 목표에 도전해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를 뭐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네. 사실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예. 또 유학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일본으로 갔다 오셨던 그런 경험이 이 예.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데 원동력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거를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호연지기를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그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예. 학교 다니면서 너무 돈이 없어서 네. 제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예. 자취방에 연탄이 없어갖고 겨울에 이불 5장을 깔고 5장을 덮고 자는데 숨이 막혀갖고요, 철물점에서 호수를 갖다가 입에다 물고 하나 창 밖으로다 내놓고 들여 마시고 그랬어요. 에이, 그러면서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입니다. 진짜 솔직하신 분이었어. 네. 예. 그래서 예. 그때는 너무 간절하고 절박했던 삶을 살았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꿈을 꿨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동경에서 유학할 때는 그 화려한 동경의 그 불빛들을 보면서 네. 언젠가 제가 만든 프랜차이즈로 이 동경, 일본의 심장부인 동경에 왔다 꽂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연지기를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은 고난과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호연지기와 꿈을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은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많은 창업자들 또 네. 창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통찰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통찰력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사물이나 환경의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현대적인 한국말로 바꾸면 감이에요. 예.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대상으로 23번을 싸서 23번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네. 그분은 어디서 싸우면 이기는지에 대한 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3년 후,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네. 그걸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 통찰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감 없는 사람들은 더럽게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또 키울 수 있는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네.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싸우면 토끼가 이기거든요. 그런 건 원래는 아니죠. 그렇죠. 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싸움터를 바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초원이 아닌 물속으로 가서 싸워야 되겠죠.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예. 생각을 하면 그것이 자꾸 통찰력으로 이루어지고요. 가능하면 나보다 좀 더 식견이 있는 분들을 자꾸 네. 친구로 두는 것. 어. 그래서 사업할 때 항상 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두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매출의 10배가 높은 네. 매출을 올리는 사장을 친구로 두자가 목표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1억 올릴 땐 10억에 올리는 매출 올리는 사장님을, 네. 10억 올릴 땐 100억, 100억 올릴 땐 1000억 올리는 네. 사람들을 가까이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그분들은 가르쳐 주거든요.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죽 얘기를 통해서 저희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죽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저에게 꿈입니다. 예. 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기에 제가 꼭 성공을 해야겠다고 갈망을 했었는데 네. 그때 죽을 만나서 네. 죽을 갖고 사업도 성장하고 저도 또 이렇게 가난이 이제는 약간 익숙하지 않을 정도까지 네. 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꿈을 이룬 것이 죽이었고요. 네. 또 앞으로는 아까 강연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네. 건강하게 하는 그런 죽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네.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사실 그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대표님은 정말 죽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예, 죽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이루신 것처럼 평생 이제 죽돌이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겠고 우리 아내분은 죽순이로 예, 이렇게 살아가시면 아마도 더욱더 멋진 목표와 꿈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침없이 행진하는 대표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개월을 날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린다는 전설 속의 새처럼요. 이명서 대표님께서는 꿈을 향한 힘찬 날개짓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멀리 보고 더 높게 비상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요.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분 동안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런 시행착오에 대한 사례 부분을 하나씩 조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런 그 예비 창업자들이나 창업 초보자들한테 좀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창업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서 성공해가지고 나라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활성화되고 활기찬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런웨이가 앞에 중심을 서서 그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어서 런웨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